안녕하십니까, 세렌디입니다. 요즘 주위에 결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결혼식장 예약을 하려고 하더라도 올해 말까지 예약이 이미 꽉 차 있다고 합니다. 선남선녀가 만나서 결혼 준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집입니다.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는 신혼부부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결혼하고 같이 살 집을 정할 때 크게 세 가지 후보군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빌라, 둘째, 오피스텔, 셋째, 아파트입니다. 대부분 이 셋 중에서 아파트를 선호하시죠. 그러면 그 다음에 고민하는 게 바로 전세로 할지 아니면 매매로 할지입니다. 매매를 하자니 주택담보대출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아마 두렵고 떨리실 겁니다. 심지어 빚쟁이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고요. 대부분 부모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빚 지는 것은 잘못된 거다. 빚은 최대한 빨리 갚아야 된다.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고 자라다 보니 자녀분들께서도 빚은 무서운 거다. 받으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처음부터 무리해서 시작하려고 하지 말고 전세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저축해서 차근차근 넓혀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두 커플이 있습니다. A 커플이 있고 B 커플이 있는데요. 각 커플의 소득 합계는 1억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커플이 사회생활 하면서 열심히 저축해서 모으고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일부 받아서 각 커플당 3억씩 종잣돈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요즘 실제로 신혼부부들에게 종잣돈 얼마 있냐고 물어보니 4억에서 6억 정도 가지고 있는 커플들이 많더라고요. A 커플은 주담대연 두려움과 신축에서 살고 싶어 해서 경기도 1기 신도시에 신축 전세를 선택합니다. 반면 B 커플은 서울 아파트에 대한 내 집 마련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서 부동산 소신도 갖고 있기 때문에 서울 상급지 구축 매매를 선택하게 됩니다. 자, 전세를 선택한 A 커플은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평촌 더샵 센트럴시티를 선택합니다. 평촌 더샵 센트럴시티 아파트는 4호선 평촌역에서 약 5에서 10분 거리에 있고요. 2016년도식이고 1459세대입니다. 이 A커플은 19년도 12월에 전세로 입주를 합니다. 그때 당시 전세가는 5억 3천. 자, 모은 돈 3억에 부족한 금액은 2억 3천 전세 대출을 받아서 5억 3천짜리 전세 입주를 하게 됩니다. 이때 매달 나가게 되는 이자는 약 76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자, B커플은 서울 광진구에 있는 광장천구라는 아파트를 선택하게 됩니다. 2019년도 12월 당시 A커플과 똑같은 시기에 결혼하고 입주한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28평 기준으로는 7억 5천입니다. 매매가 7억 5천이고요. 이때 당시 이 B커플은 매수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 연끌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는 주담대가 9억 미만에 대해서는 40% 나왔는데요. 매매가 7억 5천에 LTV 40%를 곱하면 주택담보대출 총 3억, 신랑 신부 합해서 신용대출 1억, 퇴직금 중간정산 5천, 그리고 모은 돈 3억 이렇게 해서 매매가 7억 5천짜리 아파트를 매수하게 됩니다. A커플과 B커플이 거주하는 아파트 한번 외관을 보겠습니다. 평촌 더샵 센트럴시티인데요. 문주 되게 화려하죠. 그리고 지상에는 차가 안 다니게 차가 들었으면 바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게 지어졌습니다. 단지 안에는 아이들이 차 걱정 없이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겠죠. 반면 광장 청구 아파트는 96년도식 654세대입니다. 보시면 구축 느낌이 나죠. 약간 언덕에 있기도 하네요. 여기 모서리 낀 세대에서는 좀 약간 사생활 간섭이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그러면 A커플, B커플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전세 매매 시세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21년도에는 전세가 6억까지 올랐네요. 그리고 22년도 하반기부터 역전세난이 시작해서 전세가가 하락했다가 23년도부터 전세가가 서서히 반등해서 2023년도 12월에는 5억 7천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B커플이 소유한 광장 청구 아파트는 2년 뒤 2021년도 10월에 최고가 12억 3,500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해 말에는 11억 6천까지 거래가 됐네요. 그리고 현재 이 아파트는 9억 8천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9억대 후반에 거래가 되고 있죠.
그러면 B커플은 2년 실거주를 했기 때문에 지금 팔면은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고, 약 시세 차익으로는 한 9억 후반에서 7억 5천을 빼면은 2억 원 정도 시세 차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B커플은 지금 현재 이 아파트를 매도해서 어디로 갈아탈 수 있을까요? 10억에 매도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주담대 3억은 상환해야겠죠. 그러면 현금 7억을 손에 쥐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신용대출 1억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면 현금 7억으로 과연 강남 3구로 갈아탈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규제지역은 현재 KB 시세의 50%까지, 그리고 비규제 지역은 KB 시세의 70%까지 주택담보로 대출이 나오는데요. 규제지역이 50%까지만 대출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강남 3구에 있는 구축 아파트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잠원 소단지나 동부 이촌동 구축, 마포 신축 25평, 일원동, 그리고 잠실을 제외한 송파 중부 라인 30평대, 아마 이렇게 갈아탈 수 있을 것 같네요. A커플은 전세 사는 동안 열심히 저축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B커플이 아파트를 통해서 번 양도 차익 2억만큼 벌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신축 맛에 취해서 소비 수준이 높아졌다면 저축량도 많지 않을 거고 B커플과의 자산 격차도 더욱 커져 있겠죠. 그래서 B커플은 지금 현재 강남 3구에 입성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몇 년 뒤에 자산의 격차가 크게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혼부부에게 가급적이면 실거주 내 집 마련하는 것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부동산과 경제에 대한 눈을 뜰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